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대폭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끌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주택가격의 하락 또는 폭락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 대출의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여러모로 많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주택의 하락 측면에 무게중심이 좀 실리고 있는 그런 기사들, 언론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오른 집값이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뉴스 기사나 언론 매체에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지금 현재 하락을 했고 수도권은 말도 할 거 없고요. 그리고 지방 역시도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 유튜브 내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려요. 제가 이제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유튜브로 제공을 해드리면 이제 주택가격이 폭락할 건데 내 집 마련하는 거 별로 옳은 선택이 아니다. 하락장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주택가격이 조정을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올라갔고 그런 시기들을 지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주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들은 가치를 바라고 그리고 그 입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지하철역이 더 뚫리게 되고요. 인프라 시설들이 더 확충이 되고요. 주변이 개발되면서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지적인 측면이 상승한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하락의 시세, 상승의 시세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영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2030 분들, 3040 분들이 영끌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했는데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부모님한테도 빌리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정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전세를 끼고 샀던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 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산 내 집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폭락한다 그러고 뉴스나 신문들 보고 주변 사람들 봐도 지금 사면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영끌을 하신 분들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또 하락 폭락을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우선 2030 세대 분들 중에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 잠도 못 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선택한 내 집 마련을 한 것을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부동산을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내부적인 변수 외에 외부적인 변수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큰 틀의 흐름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자산을 늘려야 되느냐, 감소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은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바로 오르고 내린다? 그런 예측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30 세대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영끌해서 왜 하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 주택이나 샀어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택이 필요한데 내가 저기에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데 A라고 하는 주택을 전세를 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너무나 올라가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감내할 수 없는 2년에 뭐 몇 억씩 오르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정말 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끌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택을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가 아닌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조정장이 만약에 장기간 이어지거나 하락하거나 폭락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살고 내가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만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러한 본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내가 정말 주택이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울 거예요. 떨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거다. 금리가 뭐 많이 인상을 할 거다.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아, 내가 빨리 이 주택을 팔아야 되나?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마 연출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부동산의 계약 거래를 성사시켜 봤고 제가 투자를 해봤고 많은 공인중개사들을 배출을 해봤고 부동산 하락과 상승을 다 경험해보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이 무작정 그냥 떨어지기를 그냥 원하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반토막이 돼서 5억이 되고 3억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도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주식의 가격들이 폭락을 하고 했을 때 지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마아파트가 1억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주식이 반토막이 나야 된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결론은 그렇게 떨어지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심리는 자산을 사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왜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지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어요.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특히나 공급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택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대출의 규제들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수요들을 잠시 못 사게끔 막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수요들이 주택을 나 안 살래, 집이 필요 없어, 나 그냥 전세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런 대출의 규제들을 강력하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대출의 규제들을 묶고 있을까요?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금 대출의 규제를 하지 않으면 주택의 가격들이 더 폭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의 규제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완전 없어진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이 필요한 거예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도 더 좋은 주택이 필요하고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주택이 필요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규제책 속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끌을 하신 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하면은
이때는 내가 선택적 대안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물건들을 컨택하고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그 돈에 맞춰서 사야 되다 보니까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고 올바른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연끌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 하시면은 너무 마음적으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1주택자는 언제나 정답이라는 거예요. 비싸게 사도 싸게 사도 1주택자는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예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막 내려가더라도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게 되시고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서 어떻게 갈아타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그냥 계기를 만드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조정각이 나올지 그거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더욱더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층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지 않다는 거죠. 대출의 규제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러한 규제들을 언제까지나 막아둘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출의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나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강한 대출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출의 규제들을 풀어주는 시점들이 뭐 다주택자들한테까지 풀어주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설 경기가 완전히 하락 국면을 폭락 국면을 취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한테도 이런 대출의 규제들을 완화시켜 주겠지만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 무주택자 분들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주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의식주가 해결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도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겠죠. 왜 한 채 이번에 뭐 연끌해가지고 샀을 때인데 너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 2003년도에도 이제 2008년도에도 정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급등했을 때 샀다가 완전히 폭락 또는 조정을 받는 시기를 거쳐가지고 버텨냈더니 결국에는 우상향 해가지고 주택의 가격은 상승을 했고 수익을 받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조정받았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입지가 좋은 부동산, 개발의 호재가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샀고 그리고 실거주 요건에 기반이 되는 부동산을 샀다면 그런 부동산은 절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반등을 하고 그 가격의 입지를 반영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가격에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팔고 다시 오르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0평, 60평대의 아파트들을 많이 매입을 했다가 투기죠, 투기. 그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했다가 반토막이 나니까는 많은 손실을 보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처리한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연끌을 하신 2030 세대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주택자나 일선에 있는 투자자들, 대가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지금 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담고 똘똘한 걸로 자꾸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의 부동산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또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세금에서 피해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자산과 부를 이제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가 실거주하기 위해 1주택자가 되신 거일 뿐인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임성배 TV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제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의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니 나 이제 내 집 마련 한 채 분양 받았는데 운 좋게 당첨됐는데 또는 구축의 아파트 이제 힘들게 결정해가지고 한 채 샀는데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전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릴렉스 하시고 이런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정말 반토막 이상 나면은 그때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의 팩트는 이러한 수요층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분들이 이러한 사전청약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정권의 교체라든가 또는 정권이 뭐 현 정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면 이런 무주택자 분들의 선택지는 이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주택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끌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빌라까지도 하락한다. 그리고 지방의 주택들도 하락한다. 이런 하락의 무게중심을 실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깊이 있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때 또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영끌하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집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살 집을 사셨다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선택, 내 집 마련을 한 이런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집중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